김영철은 사살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얘기죠. 좀 여러 가지 증거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뉴스타파는 지난 2015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의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는 일본 어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이 일본 어뢰를 직접 조사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담당자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합조단이 일본 어뢰 조사 담당자의 부식검사 결과를 전혀 엉뚱하게 왜곡했다. 둘째, 일본 어뢰와 북한제 어뢰의 재질 비교 검사를 실제로 진행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뉴스타파가 3년 전 제기했던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는 일본 어뢰. 우리는 일본 어뢰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부근에서 건져 올렸다는 일본 어뢰가 공개되자 곧장 어뢰의 부식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아무리 바닷속이라고 해도 겨우 50일 만에 이 정도로 부식이 진행될 수 있냐는 겁니다. 합조단은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천안함 선체와 일본 어뢰의 부식 상태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식이 돼 있는 정도가 함수에서 철에서 부식이 되는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함수는 약 한 달 동안 해져 있었고 이것은 약 한 달 반 동안 해져 있어서 이 강철의 부식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뉴스타파는 2015년 보도에서 일본 어뢰에 대한 부식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합조단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국과수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어뢰 부식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 관계는 국방부마다 소관이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달라 해서 줄 수 없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조차도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건 저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지금 치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국방부에서 국과수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걸 뭐 주라 말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국과수에서는 국방부의 허락이 있으면 줄 수 있다고 그게 했다니까요. 국방부 입장은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결정 권한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 뉴스타파는 일본 어뢰 부식 검사에 대한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으로 일본 어뢰의 부식 검사를 담당했던 김의수 교수가 오랜 설득 끝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의수 교수는 12년 동안 국과수에서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한국교통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당시 초기에는 선체 파손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다 일본 어뢰 발견 뒤에는 어뢰에 대한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국과수 요원들 중에서 주로 이제 선체 파손에 대한 분석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인발부를 했는데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어뢰의 부식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어뢰의 재질이라든지 기술 분석을 통한 생산지 추정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번 어뢰를 분석하기 위해 시료 채취, 즉 어뢰의 한 부분을 직접 잘라낸 것도 김 교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로 채취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이제 어뢰를 보고 채취를 해야 되니까 채취를 제가 직접 했고 그 자리에서 채취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국방부 측에 가서 또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서 이제 그 관련된 것들 쭉 설명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김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번 어뢰에 대한 부식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합조단은 그에게 부식 상태를 통해 1번 어뢰가 바닷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추정해달라고 의뢰했는데 분석 결과 그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재질이나 이런 쪽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로 뭐 해수의 연기도라든지 염기도, 그 다음에 온도, 용존산소나 이런 데 따라서 굉장히 뭐 크게는 뭐 몇십 배, 몇 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뢰라는 게 해수 상태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는지 상태가 모르고 포지션을 모르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여러 가지 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참 그런 부분들을 부식 정도를 가지고 시간을 추정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여러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뭐 어떤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뭐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식 정도나 이런 것들을 잔류 시간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보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조단 보고서에는 김 교수가 전혀 다른 결론에 동의한 것처럼 서술돼 있습니다. 합조단이 김 박사의 검사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었다는 겁니다. 함수 및 한미의 파단면과 증검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대학교 권동일 교수, 강릉 원주대학교 최병학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희수 박사가 합동으로 유관 검사한 결과 어뢰 추진 동력장치 철 부분과 선체 철 부분의 부식 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 이름이 이제 기업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부식 정도가 유사하다 선체와 그다음에 어뢰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는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보고서를 제가 받았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은 좀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선체 부식을 전혀 뭐 이렇게 분석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유관상 그것도 이제 두 개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이런 공학 쪽이나 과학을 하신 분들은 그건 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유관 검사를 통해서도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유관 검사를 통해서도 그 부식 정도가 유사하다. 예. 이것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왜냐하면은 분석 장비를 통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유관상 판단한다는 건 더더욱 제가 보기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합조단 보고서의 책임자였던 윤덕용 합조단 전 단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의수 박사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 만난 기억도 안 나고 들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그 유관 검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혀 못 들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서 윤 전 단장은 1번 어뢰의 시편을 채취해 부식 검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뢰의 시편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시편을 채취할 수 없었어요. 네? 거짓말입니다. 아니 직접 하신 분이 시편을 채취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 안 하고 그걸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국과서에 공식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남아 있어.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네? 제가 그 문서를 확보를 했는데요. 네. 그 어뢰 시편을 채취해서 국과서에 보내서 어뢰 시편을 채취해서 예.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알기로.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과수의 어뢰 부식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2010년 5월 24일 국방부 합조단이 분석을 의뢰했고 7월 12일 국과수가 검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일본어로에서 채취한 시편을 전자현미경과 에너지 분광기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봤지만 결론은 역시 추정 불가였다고 돼 있습니다. 김희수 교수의 증언이 국과수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어로의 부식 검사에 관한 한 합조단의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희수 박사는 천안함 사건 조사 당시 일본어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 어뢰가 북한제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일본어로의 재질과 국방부가 갖고 있던 다른 북한어로의 재질을 비교 분석하면 생산 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어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불가능했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던 북한 어뢰는 딱 하나였는데 그 어뢰는 일본 어뢰와 달리 양산품이 아니라 시제품이었기 때문에 비교의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뢰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양산용 어뢰가 아니고 시험용 어뢰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용의 어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알 수 없다, 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품이 없으니까 뭐 두 개가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대조품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하나 있었던 대조품하고는 달랐던 거잖아요. 하나 있던 대조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질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같은 재질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해야지만 이게 뭐 생산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재질 자체가 아예 틀리니까. 그는 다만 일본 어뢰의 기술적인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후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양산을 하는 어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기술 자체가 그래도 그 생산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인데 거기에 대비해 봤을 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굉장히 불균질이 좀 심하고 뭐 열처리 상태도 좀 많이 나빴던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윤덕용 단장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일본 어뢰를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확언하는 것을 듣고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증거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다른 쪽에서 검증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정보 쪽의 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아마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김의수 박사의 생각대로 일본 어뢰에 대한 정보 라인의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졌을까요? 뉴스타파의 지난 2015년 취재 결과 당시 일본 어뢰의 설계도를 입수해 합조단에 전해준 것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 관련 부서가 일단 국방부 정보본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국방부에서 그거 한 것은 거의 그냥 뭐 어떤 거에 재원 수준 그거더라고. 국방부 정보본부가 갖고 있던 정보로는 북한 것인지 식별이 되지 않아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하자 국정원이 곧바로 10여 건의 북한 어뢰 정보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OU는 전부 다 파견돼 있잖아요. 해외. 그렇지, 해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기 수출하려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획득했겠지. 그럼 북한의 무기 수입국에서 그렇죠. 뭔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시나요? 어느 나라인지는 뭐 우리가 그것까지. 걔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럴 때고. 우리가 또 거기서 뭐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거쳐가지고 받은 거. 정리해보면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일본 어뢰가 북한제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원이 어뢰의 설계 도면을 제공했고 그 설계 도면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당시 합조단의 최고위 관계자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합조단에서 이제 제시하는 증거로서 이제 1번 그리고 그 설계도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쪽 부분에서도 뭔가 어떤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의뢰가 북한죄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떤 증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좀 미흡하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에 이제는 천안함 침몰 8년이 지나 보안상 위험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뢰 설계도의 입수 경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틀에 박힌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조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일본 어뢰에 대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일부는 왜곡돼 있고 일부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누락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합조단이 천안함 함수에서 캠코더를 입수했고 거기에 담겨있던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고도 보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천안함 관련 문건입니다. 국방부 합조단이 천안함과 관련한 증거물을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내용입니다. 국가수가 조사한 증거물 목록에는 함체의 흡착물질과 파편부터 장병들의 운동복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국가수가 합조단으로 보낸 감정보고서 가운데 문서번호 2010M12706입니다. 증거물을 취득한 날짜는 2010년 4월 24일, 천안함 함수가 인양된 날입니다. 증거물의 취득 장소는 천안함 함수, 증거물의 내용은 캠코더라고 돼 있습니다. 의뢰 내용은 이 캠코더 안에 있던 영상물을 복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국가수는 의뢰를 받은 지 이틀 만인 2010년 4월 28일 영상을 복구해 합조단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천안함 생존 장병의 말에 따르면 천안함에서 캠코더와 같은 영상 기록 장치는 보안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훈련 상황 같은 거 영상으로 남길 때 뭐 훈련이나 이제 유류 수급 같은 상황 뭐 이런 것들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길 때 운용을 하고 장교분들이 운용을 하시는데, 일반 사병은 캠코더를 갖고 있을 수 없죠. 아무리 그냥 군대니까 원래 전자제품 함부로 못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게 만약 캠코더가 있었다면은 뭐 개인이 갖고 있는 물품은 아니고 배 안에서 이제 훈련 상황 같은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던 캠코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캠코더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쨌든 군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네. 캠코더에 들어있던 영상이 개인적인 내용이기보다는 훈련이나 작전 상황과 관계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국가수 감정보고서에는 캠코더 안에 있던 8mm 테이프에 담긴 영상을 복원했고, 그 영상에는 오후 10시 27분부터 오후 11시 22분까지의 시간 자막이 찍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 보고서만으로는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테이프에 기록된 시간도 설정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영상 바로 뒤에는 2005년 9월에 촬영된 영상이 있고 그 이후 다른 시간대 영상이 존재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수가 복구한 영상 중 한 컷의 사진이 감정보고서에 첨부돼 있지만 무엇을 촬영한 건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의 영상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조단 보고서 어느 곳에서도 함수에서 발견된 캠코더와 국가수에서 복구한 영상에 관한 언급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레인지와 군용 망원경, 심지어 돌덩이까지 모두 보고서 수거물 목록에 수록한 점으로 볼 때 함수에서 발견해 복원까지 한 영상을 누락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천안함 사건 1년 뒤인 2011년 3월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천안함 사건 백서에서도 캠코더와 영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합조단이 공식적으로 국가수의 의뢰에 분석한 이 캠코더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방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네, 이게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 당시 실무자를 확인한 결과, 네. 천안함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네네. 이 사고와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래서 네네. 공개하지 않았다. 네네. 돌덩이나 망원경도 공개를 했는데 수거물 목록에 이런 캠코더 목록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이 의혹을 제기했던 네. 그런 자료들에 대한 설명이 우선적으로 시대했던 상황이었고, 요거는 그 순위에서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네. 밀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는 또 국가수에서 받은 영상이 어디 있는지 실무자가 현재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천안함 함수에서 발견됐다는 이 문제의 영상 있잖아요. 이게 천안함 침몰하고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정식으로 분석한 이 증거물을 뭐 조사 보고서에는 심지어 돌덩이부터 전기레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적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누락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천안함 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취재한 일본어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신 PD가 취재한 동영상도 그렇고 결국은 당시 합조단 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생존 장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들인데 그래서 이번에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재조사가 필요하다. 김윤일 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천안함에서 상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침몰 순간에는 천안함 내 전투상황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쾅 하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나면서 몸이 아래에서 위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쾅 했을 때 몸이 붕 떴다. 네, 몸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힘이 밑에서 위로 작용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딱 차렸을 때 보니까 왼쪽에 다 문이 있었는데 왼쪽에 천장이 돼 있었고 오른쪽 벽면이 이제 바닥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때 이제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네, 오른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던 문이 천장으로 올라간 상황. 김윤일 씨는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그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저희가 뭐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없던 암초가 생겨났을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암초 커트.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없던 기뢰가 갑자기 그 시간에만 활동을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기뢰도 커트. 또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휴전국인 상황에서 휴전국인 상황에서 군함이 적국과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NLL 근방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비를 하다가 뭔가의 폭발에 의해서 침몰했다. 그러면 당연히 맨 첫 번째 혐의는 지금 휴전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럼 적국의 제일 1차적인 혐의가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다른 생존 장병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재 천안함 예비역 전우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천안함에 계셨던 그 전우분들은 이 그때 폭발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똑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네, 확증은 없었으니까. 심증은 거의 다 100%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뢰라고 확신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그 합조단 결과에서 이제 1번 어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장병들이 북한 어뢰를 침몰 원인으로 확신하는 근거는 당연히 합조단의 조사 결과입니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1번 어뢰에 대한 부실 검증 의혹과 보고서 왜곡 사실을 들려줬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게 혐의가 옅어지는 게 아니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그게 1번 어뢰 저희가 건져 올렸다고 한 게 그게 진짜 저희를 공격했던 어뢰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북한이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이 일단 적어지진 않는다고 일단 봅니다. 그러나 그는 합조단 조사 과정에서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면 재조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이제 물증이라고 이제 제시가 된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이제 약간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은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확실하게 정황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는 재조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면은 네. 재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전 그런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8년간의 논란은 생존 장병과 유가족에게는 상처로 남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됐습니다. 논란의 근본 원인은 부실하고 성급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늦었지만 어느 정도라도 다시 얘기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이제 나라를 지키다가 어찌 됐든 이제 확실치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 이유야 어찌 됐든 이제 나라를 지키는 도중에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람들의 명예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근무했다가 살아나온 저희에 대한 명예이기도 하고.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 생존 장병들이 재조사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되게 뜻밖이었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 그 KBS 추정 60분 그걸 보고 한 생존 장병이 되게 비판적인 말씀도 그렇죠. 하셨고 TV조선에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취재한 거 들려드렸더니 의외로 이제 재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뭐냐 이걸 취재한 게 아니고 이 정부의 조사 결과에 얼마나 많은 부실이 있었느냐 이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선배 이 사건을 취재한 지 벌써 몇 년째죠? 저는 2010년부터 했는데요. 2010년에 제가 이제 KBS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뤘었고요. 2015년에는 뉴스타파에 와서 지금은 MBC에 가 있는 최승호 PD랑 같이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신동현 PD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숟가락 하나 얹었죠. 네. 그때 저는 그 침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잖아요. 그 가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취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선배는 이 취재를 어쨌든 오래 한 입장으로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제 가장 유력한 건 당연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설 이게 제일 유력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너무 허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가설들 뭐 기뢰설이라든지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가설들도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나름대로 허점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이래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천안함과 관련된 논란을 되돌아보면 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 이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같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나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그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논란들은. 이제 저는 이런 과학적인 논란만 가지고는 답은 안 나온다. 결국은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의 영역, 군사 비밀이라고 해서 숨겨놨던 이 정보의 영역에서 획기적인 공개가 있지 않으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좀 드는 생각이 지금 앞으로 뭐 정상회담도 있고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되게 미묘한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인 재조사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재조사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보여준 것처럼 합조단 보고서가 굉장히 성급하고 부실하게 쓰였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고서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검증하는 것, 리뷰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을 해나가고 또 여기에 정부가 갖고 있는 이 군사 정보의 영역 이거 공개를 해서
합치면 진실의 빈틈이 하나하나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봐서 정말 북한 어뢰가 맞다라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밝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해봤는데 북한 어뢰가 아니다. 그럼 또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조심스럽게 탐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당장 조사를 해서 뭔가 성급하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걸 확실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했는데 틀렸다. 그럼 틀린 건 틀린 것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쨌든 만약에 재조사를 한다 이러면 보도할 게 또 많아지겠네요. 엄청 많겠죠. 그때도 뭐 좀 껴주세요. 당연히 같이 해야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